자, 이 다음은 로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제 간단하게 선생님이 뭐가 로그인지 좀 얘기해 줬는데 그에 따라서 다시 퀴즈 이런 문제를 냈다. 그러면 이 네모가 뭐라고 바로 보였다? 2라고 보였다. 근데 누군가 이제 갑자기 이러한 문제를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내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면 요놈은 근이 몇 개가 나오고 세제곱하는 그래프, 7이라는 그래프 몇 개 나온다? 몇 개요? 한 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네모가 뭐가 된다? 세제곱근 7이라는 형태가 된다.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이거 4제곱이라는 꼴선 그래프, y는 7이라는 그래프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그 4개가 뿔마의 형태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얘가 그 제곱근이었다고요. 요 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수를 하나를 정의하고 그런 수를 이제 배웠다라는 것 뿐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내가 이러한 요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지수 자리에다가 이런 걸 넣음으로써 이런 요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네모가 뭐라고 보인다? 3이라고 보인다. 근데 이제 얘가 3이 되는 거 뭐 얘가 7이 되는 거 이런 숫자는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는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로그라고 함으로써 어떠한 또 형태로 정의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 네모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 네모는 2를 네모번 도둑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네모가 되는 거잖아요. 이 네모를 표현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2를 내가 볼 수 있게끔 얘를 밑으로 갖다 쓰는 거고요. 3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3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 네모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겠다. 그러면 이 수는 어떤 수다? 2를 네모 거듭제곱해서 3이 되는 수다라고 읽어줘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네모라는 걸 표현한 다음에 이 네모는 로그 3의 7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퀴즈. 로그 2의 4라는 거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를 네모라고 하면요 2를 네모번 제곱해서 4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네모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얘는 2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로그의 정의였습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로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로그는 어쨌든 이 지수하고 항상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수식 a의 x는 b라고 잡아버리면 로그는 여기에서 이 x에 관심이 있는 게 로그라고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로그였다고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x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x를 로그 a의 b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여기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수식은 항상 로그식으로 표현이 되며 로그식 또한 항상 지수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또 잘 하다가 반대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잘 못하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 또한 자주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자주 봐주셔야 된다는 거. 적응하면 빨라지는 거고요. 적응을 할 때까지가 좀 오래 걸리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배웠고요. 자, 그 다음 로그가 정의될 조건. 상호 외워왔나요? 로그가 정의될 조건? 네. A가 1이 아닌 양수. 네. 근데 A가 이렇게 외우면 또 헷갈려요. 여러분들 정확히 밑이 1이 아닌 양수다라고 읽어주세요. 밑. 여기에서 이 A를 밑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 B라는 걸 진수라고 부르는데 이 로그는 언제 정의되냐면 저 밑이 1이 아닌 양수 된다는 거예요. 밑이 1이 아닌 그리고 진수 또한 양수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x값이 여태까지 중3 때까지는 자연수만 나왔다가 지금부터 막 지수를 확장시켰다는 거죠. 개념 자체를. 그래서 얘를 실수 범위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를 실수까지 봤을 때는 이 a에 올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으니 그 a가 양수만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가 양수만을 갖다 쓴다는 거고요. 양수를 내가 곱제곱하면은 이 b라는 것도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 이 b 또한 양수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1이라는 건 왜 빼냐면 여기를 1이라고 잡아버리면 예초에 b 자리에 이런 형태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따라옵니까?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실제 1인데 그러면 이 x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또 1, 2, 3, 4, 5, 6, 7, 8, 9, 10 모든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약간 오류를 막고자 1이라는 건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뿐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라서 주어진 얘는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그냥 틀려요, 여러분들.
암기하지 않으면 그냥 틀립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20페이지에 예제 9번 다음 등식을 로그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라고 해서 한번 나타내 보시고요. 답이랑 체크해 보세요. 1분 드립니다. 로그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수인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제 9번 로그 나타내시고 답 체크해 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는 요놈에 관심이 있는 게 로그였고요. 저 2라는 수는 5라는 거를 거듭제곱해서 25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를 쓱 가려버리면 이놈의 값은 5를 몇 제곱해서 25가 되냐라고 해서 2라고 꼭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또는요,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에 외우라는 공식 중에 자, 25라는 거를 5의 제곱으로 바꿔버리고요. 여기에 있는 이 거듭제곱은 분자로 간다고 했습니까? 분모로 간다고 했습니까? 분자로 간다고 해가지고 외우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라는 거를 분자의 형태 앞으로 보내버리면 이 로그 5의 5가 되는 거고요. 로그 A의 A가 뭐다? 1이다. 그래서 얘가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을 해서 2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자, 요놈을 로그 형태로 바꿔버리면 2분의 1이 로그 4의 로그 16의 4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16을 2분의 1 제곱해야지 4가 된다라고 해서 2분의 1을 써도 된다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지수 계산할 때도 큰 수가 있으면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해 주시면 여기가 2의 4제곱, 2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4는 분모로 가고요. 여기 있는 이 2는 분자로 가고요. 주어진 얘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데 이제 주어진 요놈의 값이 뭐니까? 1이니까 답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왜냐면 이유는 주어진 얘는 16을 2분의 1 제곱하면 4가 되는 게 바로 보여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건 이러한 연산 과정이 따라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20페이지 로그에 대한 로그의 정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 21페이지는 로그의 밑조건과 진수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로그가 정의될 조건, 밑조건과 진수 조건 위에다가 로그가 정의될 조건입니다. 로그가 정의될 조건. 그리고 괄호 열고 필수 암기라고 써주세요. 암기가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진수는 양수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수원 배울 때만 열심히 암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수원 다시 배울 때 어차피 또 까먹어요. 뭐가 전에 조금 보였지만 뭐지 썼는데 까먹거든요. 그럼 또 이제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암기가 어쨌든 까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암기라고 썼던 거를 까먹었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나중에 자동으로 따라올 겁니다. 자, 그 다음 22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로그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의 성질 저를 열어주시고 연산 법칙 로그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외워보라고 했죠? 물어봅니다. 네, 이렇게 유리마 이거 뭐예요? 로그 A 좋습니다. A를 1제곱하면 A가 된다. 맞나요? 그 다음 수완 이거 뭐예요? 네, A를 0제곱하면 1이 된다. 맞는데요. 이 정도는 그냥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 프라마 이거 어떻게 되죠? A의 뭐라고요? 로그 A Y? Y분의 X? 땡! 제대로 외워주세요.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뀝니다. 오케이?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뀐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써놓으면요, 요것만 잘해요. 오케이? 저거 잘하는 거 알겠다고요. 이제 반대도 꼭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곱하기가 더하기로 쪼개진다라고 읽는 겁니다. 다시 곱하기가 더하기로 쪼개진다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지호야, 이 빼기는 어떻게 바뀌죠? y분의 x 이렇게. 자, 그래서 빼기는 나누기로 간다. 이거 분명히 잘 할 거라고요. 그럼 반대도 읽어주는 거예요. 나누기의 형태가 빼기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또한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상호야, 이거 어떻게 되죠? 저 n제곱하고 n제곱 x, y예요. a x분의 y 로그 a x분의 y 로그 a b. 진짜 지금 우리도 그래서 나 이해가 가지 않아.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말은 또 고집이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는 분모로 가고 여기 있는 이 y는 분자로 간다.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읽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이 x를 여기 a로 올릴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y를 b로 올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 폐기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주어진 예를요. 로그 a의 x, b의 y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요. 선생님, 여기는 이 x분의 y 자체가 분자고 여기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x분의 y라는 것 자체를 여기에 올려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 분자, 그냥 그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 선생님, 저 요건 배웠는데 요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 똑같은 과정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볼수록 적응력이 빨라지니까 꼭 써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저기에 있는 x분의 y를 전부 다 여기로 보낸다고 하면은 분모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역수 취급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개 다 똑같은 식이라고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하기가 왜 곱하기로 바뀌고 빼기가 왜 나누기로 바뀌는지는 저번에 잠깐 얘기는 드렸지만 이거는 수학 다시 공부할 때 보셔야지 좀 더 이해가 잘 간다는 거. 근데 궁금증을 이렇게 안에다가 증명 과정 써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제 11번 이런 거 잠깐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자, 보면은 요거 해달라고 나왔습니다. 요거 해달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선생님 밑이 안 보이는데요. 밑을 안 쓴 경우는 뭐가 생략된 것이다? 10이 생략된 것이다.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밑이 10이 있는 거고요. 얘는 로그의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니까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럼 여기 밑이 10이네요. 그럼 미하고 얘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얘 뭐라는 얘기? 1이라는 얘기. 또는 10을 몇 제곱해야 1이니까 10을 1제곱해야 10이 된다. 이렇게.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갑니다. 자, 일단 이게요. 로그 32가 되겠네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계세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수예요? 루트 10을 루트 2 제곱하면 32가 됩니다. 이건 그냥 이런 수예요, 여러분들. 뭔지 모르나요? 뭔지 모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냥 이런 수인 것 뿐이에요. 아, 이런 수다. 그럼 이건 무슨 수인데? 10을 거듭제곱해서 31을 만들어주는 수다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기서 공부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필기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시험에 선생님이 저번에 풀어주지 않은 문제 하나 좀 넣어놨던 거 혹시 보셨어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했나 안 했나? 나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지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자, 정수부분 찾기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세 가지 세트에서 정수부분 찾는 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유는 하나를 알면 나머지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할 줄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루트 13이라는 애가 있고요. 루트 110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놈의 정수부분은 뭐예요? 3.
요놈의 정수는 뭐예요? 10. 굉장히 빨리 찾죠. 왜? 구몬했으니까. 중3 때 내신 대비하면서 빨라졌다고요. 근데 이걸 찾는 과정이 뭐였냐면은 이 왼쪽에도 정수를 만들고 오른쪽에도 정수를 만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는 정수를 만들려면 제곱해서 뭐가 나오는 애가 정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3의 제곱보다 크고 4의 제곱보다 작아서 이거예요.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1점 얼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다는 겁니다. 처음에 요구할 때도 굉장히 많이 못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몇십 문제, 몇백 문제 푸니까 남산으로도 되네 이렇게 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냐면 110이라는 애는 여튼 10의 제곱보다 크고 11의 제곱보다 작으니 이놈은 10점 얼마마다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옵니까? 그러면 핵심이 뭐냐? 정수 부분 찾는 핵심이 뭐냐면요. A라는 수를 가지고 이 왼쪽도 정수로 만들고 이 오른쪽도 정수로 만드는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정수와 여기에 있는 이 정수를 여기에 정수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3이 오고 여기가 5가 오면 이 정수 부분이 3점 얼마인지 4점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듭 제곱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 1번 할 줄 아는데 2번 할 줄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무슨 말인지 자 왼쪽 정수로 만듭니다. 그러면 얘는 세제곱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의 세제곱보다는 커요?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2의 세제곱이 이런 식으로 따라옵니다. 몇의 세제곱보다 작습니까? 3의 세제곱보다 작아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몇 점 얼마일 것이다? 2점 얼마일 것이다 구해주시면 되는데 1번은 하지만 2번은 하지 못하고 있다. 과정은 똑같으나 익숙하지 않다. 2번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것도 볼게요. 자 그럼 요놈은 몇 세제곱보다는 큰 것 같아요. 4의 세제곱이 64, 5의 세제곱이 125. 4의 세제곱보다 크고요. 5의 세제곱보다 작으니 주어진 얘는 4점 얼마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지금 선생님 요놈이 정확히 어떤 수인지는 모르지만 대충이라도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주어진 예를 한번 보시면요. 자, 로그 10에 32가 있는데요. 이 왼쪽도 정수로 만들고 오른쪽도 정수로 만들려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대해서 여기가 10의 정수제곱의 형태여야지 얘가 정수가 나오는 거죠. 10을 정수제곱해서 얘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까? 그럼 얘는 10의 몇 제곱보다는 커요? 1제곱보다는 커요. 10보다는 커요. 근데 얘는 10의 몇 제곱보다는 커요? 제곱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1. 이게 뭐예요? 10을 몇 제곱이야? 10의 제곱이에요. 제곱 여기가 2.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 얘는 몇 점 얼마나 되는 것이다? 1점 얼마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거 조금만 더 응용해서 자, 로그 2에 56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요놈의 정수 부분은 뭘까요? 왼쪽에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서 정수 부분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보다는 커요? 56이라니까. 2의 5제곱이 30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의 몇 제곱보다 작습니까? 2의 6제곱보다 작죠? 64보다. 그럼 얘가 5고 얘가 6이니까 얘는 주로 얼마일 것이다? 5점 얼마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수 부분을 똑같이 찾아주면 되는 게 여러분들은 1번만 할 줄 알지 2번, 3번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개를 한 번에 묶어보시면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핵심 내용 따라오십니까? K가 정수 부분 찾기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몇 번 찾아버려야지 빨라지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얘는 뭐보다 크고 뭐가 작아요? 왼쪽 정수, 오른쪽 정수가 되면 10보다 크고 10의 제곱보다 작죠? 오케이, 그럼 얘는 대충 얼마나 되는 것이다? 1점 얼마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뭐가 되죠? 여기 했잖아요.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13페이지. 이체 변환 별표 5개 마찬가지로 필수와 정리 써주세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고자 자, 이렇게 두 개 일단 완벽히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까지 3번이라고 해서 옆에 있긴 한데 여기까지 그냥 미변한 공식으로 해서 같이 외웁시다. 자, 그래서 요 위에는요 로그의 밑을 바꾼 거예요. 로그의 밑을 바꾼 겁니다. 근데 요놈은 지수의 밑을 바꾼 것 뿐이에요. 오케이? 로그의 밑변한 공식, 지수의 밑변한 공식 이렇게 돼서 그냥 그걸 하나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밑변환을 내가 왜 하냐라는 거예요. 밑변환을 왜 하냐? 왜 하냐면요, 로그를 연산하기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들. 연산하기 위해서 밑이 같아야 합니다. 밑이 같아야 합니다. 즉 밑을 통일시켜야 된다. 시키는 것이 핵심. 그렇기 때문에 밑 변환 공식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좀 전에 로그의 연산을 한번 쭉 써줬는데 걔네는 밑이 다르면 그런 연산이 안 돼요. 밑을 통일시키는 것이 항상 로그의 연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요 밑을 통일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밑을 C로 바꾸는 거다. 밑을 통일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 얘는요 밑과 일단 쓰세요. 이거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밑과 진수를 바꾸면 로그는 역수가 된다. 자, 요놈하고 요놈을 바꿔치기 하면요 얘는 역수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그냥 뭐 요거 바꿔치기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증명은 그 아래쪽에 쭈르륵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13번 갈게요 여러분들. 칠판만 보세요. 괜찮습니다. 2번에다가 별표 3개 쳐주세요. 2번에다가 별표 3개. 자, 그러면 이거 보면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은 로그는 항상 지수랑 연관이 있다면 똑같아요. 얘네를 소인수분해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뭐예요? 2의 몇 제곱? 7제곱 보이죠? 그러면 2의 제곱을 몇 제곱해야 2의 7제곱이 돼요? 2분의 7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여기에는 이 2를 분모로 빼고 여기에는 이 7을 분자로 뺀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니 답은 2분의 7이다라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얘를 2분의 7제곱 해야지 2 7제곱이 된다. 그러면 2분의 7 맞는 얘기고요. 저렇게 바꿔서 계산도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2번에 별표 3개 해주시고요. 자, 얘는요 로그의 곱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그의 곱하기. 좀 전에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연산 줄로 썼을 때요 두 로그를 곱하는 형태에 대한 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뀌는 거지 곱하기에 대한 연산은 없었습니다. 근데 로그의 곱하기 연산하는 형태가 나와요. 그럼 로그의 곱하기 연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무조건 여러분들 밑 변환 공식을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로그의 곱하기에 대한 연산은요 무조건 밑 변환 공식을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해요? 나누기랑 곱하기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나누기 역수 짤렇게 해가지고 곱하기를 만들면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나누기는 정리 안 했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가 보인다면 걔도 어떻게 합니까? 밑 변환 공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갑니다. 여기는요 저 1번의 힌트를 활용해서 밑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C는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되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그러면 요 놈을요 밑변화 공식을 할게요. C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편한 게 뭐냐면 밑이 10인 게 가장 편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예를요 밑이 10인 형태로 갖다 써보면 로그 10의 A, 로그 10의 B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10의 B, 로그 10의 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로그 10의 C, 로그 10의 A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밑변화 공식으로 바꿔봤더니 로그 A, 로그 A 똑같은 수가 있네. 로그 C, 로그 C 똑같은 수가 있네. 로그 B, 로그 B 똑같은 수가 있네. 다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밑 변환 공식으로 이것들 곱하기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네. 자 넘어가서요. 이제 14번 해보세요. 자, 1분 드립니다. 했어요? 좋아요. 자 갑시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9랑 7을 맞나요? 그래서 바꿔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도 3의 거듭제곱이 여기도 3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7 놓고 3의 제곱이 자 그럼 3을 몇 제곱해야 9가 된다? 2, 4은 7의 제곱이어서 49가 된다. 따라오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 3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보이니까 바꿔치기 하겠다 이렇게 로그 3의 3은 1이니까 4은 7의 1제곱이어서 7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산 적응시킨 거예요. 한 바퀴. 이제 이 연산을 바탕으로 뒤에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상용으로 넘어올 것인데 자 37번 문제로 봅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 그래서 또 적용 좀 시키고자 선생님이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예는요 곱하기로 바뀌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주어진 예는요 이 n이라는 게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이 전체를 제곱한 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은요 나누기의 형태는 빼기로 들어가는 거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4번은요 A의 로그의 A의 X는 A하고 A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X의 로그 A의 A가 되니까 로그 A의 A가 1이니까 얘는 X라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인 겁니다. X하고 Y의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따라합니까? 그래서 틀렸다는 것도 바로 보이시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38번 해보세요. 38번 40번 하고 쉬었다 할 거예요. 38번 40번.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4번 같은 경우는 필기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칠판 보시면서 이해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훈련하는 거지. 여러분들 구몬할 때 필기 하지 않잖아요. 연산하는 거. 그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틀려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몇 번 했겠습니까? 혹시 구몬 같은 거 해본 사람? 어렸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3명? 혹시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학습지로 집에 막 찾아와서 안 해본 정도. 어떻게 했어요? 찾아와서 막 이상한 거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계속 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저 엄마랑 하고 있어요. 엄마랑 따로 했어요? 네. 구몬 선생님 봤을 때는 어릴 때 구몬은 수학을 함에 있어서 진짜 필수예요. 야 진짜로 그 말도 안 되는 거 막 처음에 더하기 배우고 더하기 막 같이 몇천 문제 하고 그러잖아요. 빼기 배우고 빼기 몇천 문제 하고 곱하기 몇천 문제예요 진짜로. 선생님 진짜 막 두 자릿수에 곱하기 세 자릿수에 곱하기 이거를 막 천 문제 하고 있어요. 구단 떼자마자. 1차 방식 천 문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렇다니까 구몬은. 이거 구몬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구몬이 이렇게 진짜 막 천 문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가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참아만 보세요. 갈게요. 자, 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로그 16의 요거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얘가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로그 16분의 1에 모시기가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네모는 16분의 1, 4분의 1 제곱해야지 네모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응하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네모라는 이 염두색이라는 놈이 바로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로그 2의 x라는 얘가 16분의 1이라는 걸 4분의 1 제곱을 한 모노미겠구나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거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얘는요 2의 4제곱의 역수죠. 2의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그리고 4분의 1 제곱이 뭐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9를 2분의 1 제곱했더니 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x는 9의 2분의 1 제곱인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x는 뭐라니? 2를 세제곱한 게 x다. x는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얘가 38번이었어요. 그래서 차이는요. 수원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사실 이 38번 문제가 되게 쉽게 느껴져야지 맞아요. 아 맞아. 왜 로그가 그냥 한 번 익숙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로그를요. 이거 로그 하는 거고 뒤에 지수함수 로그 함수하면서 또 로그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을 계속하게 돼요. 수열하면 또 수열에서 막 또 로그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로그가 사실 수원을 한 번 하면은 단계적으로 한 3번 정도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큰 게 로그 파트입니다. 자 40번 갈게요. 자 바로 합니다. 자 빼기는 나누기로 바뀌니 로그 2의 8이네요. 그러면 2를 세제곱하면 8이니 여기가 3이 된다는 거.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요거. 자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에 2라는 거 있는데 여기 2라는 게 없잖아요. 항상 여기 앞에 있는 개수도 맞춰주는 겁니다. 이대로는 절대 연산 못해요. 자 그러면 이 2를 여기로 보내야지 여기로 보내버리면 밑이 달라진다는 거죠. 일단 밑은 통일되어 있으니 이 2라는 걸 여기로 보냅니다. 그럼 여기로 보내버리면 얘가 루트 1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12로 바뀝니다. 그 다음 로그 2에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니까 3분의 4 곱하기 12가 되는 거고 로그 2에 16이 되니까 이를 4제곱해야지 16이 되는구나 이렇게 처리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다음 여기 한번 갈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3 이렇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놈들 먼저 처리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2를 선생님 이 2는 분모로 가니까 여기로 갖다 써버리면 여기도 밑이 3인데 밑이 망가지잖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 처음에 2분의 1을 여기로 갖다 쓸 게 아니라 어디다 갖다 써야 돼요? 5 이쪽에 갖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분의 1을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5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2분의 3을 여기다 갖다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10의 3분의 1제곱인데 거기 전체에 2분의 3제곱을 하니까 10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10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 위로 다 올려주시면 여기가 루트 10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그래서 왼쪽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밑이 전부 다 3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 곱하기 나누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루트 6에다가 루트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루트 10이 빼기니까 루트 10으로 나누면 따라합니까? 그러면 루트 5, 루트 5 지워지고 루트 2 남죠? 루트 2, 루트 2 지워지고 루트 3 남죠? 3을 몇 제곱해야지 루트 3? 2분의 1제곱.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또는 다시 한번 저는 처음에만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서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자,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다. 아, 2분의 1을 앞으로 빼버릴 수 있었다. 우리 로그 연산 방식이 그래서 2분의 4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로그함수 넘어가면 그냥 선생님 혼자 쭉쭉 합니다. 감상하면서. 아시겠죠? 자, 여기 갈게요. 누가 썼을까? 7이네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얘는 선생님 여기는 밑이 7이고 밑이 9고 밑이 3이네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밑을 통일할 수 있어요. 3의 거듭제곱이니까. 근데 얘는 밑이 통일이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바로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7을 몇 제곱해야지 루트 7. 2분의 1 제곱할 때는 2분의 3 먼저 바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보세요. 자, 밑이 9가 있고요. 밑이 3이 있어요. 밑을 3으로 통일하는 게 편할까요? 9로 통일하는 게 편할까요? 보통 3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언제는 3이 편하고 언제는 9가 편하거든요. 선생님이 저거 4번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이거 두 가지로 풀어줄 테니까 이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내가요, 여기에 있는 이 3이라는 걸로 통일을 하려면 주어진 얘를 3의 제곱에 5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3만 남기고 싶으니까 2를 이 앞으로 보내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그러면 이 2분의 1을 다시 어디로 보내야 돼요? 5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을 5로 보내니까 로그 3의 루트 5를 빼내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빼니까 로그 3의 루트 15를 빼니까 얘는 로그 3의 나누기로 들어가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3분의 1이라는 놈은 3의 루트 3의 역수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역수가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로그 3의 마이너스 1, 2분의 1제곱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밑을 3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밑을 9로 통일하는 거죠. 자, 보세요. 밑을 9로 통일하는 과정은 내가 여기를 9로 통일하려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 되죠. 그쵸? 근데 이 제곱은 앞으로 빠져나가면 분모가 2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2분의 1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항상 자기 자신이 되게끔 1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제곱해버리면요, 여기를 제곱하면 돼요. 왜? 그러면 2분의 2가 빠져나가니까 1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식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로그 9의 5 마이너스 로그 9의 15가 되니 얘는 로그 9의 3분의 1이 된다. 따라오니까 그러면 얘는요, 로그 3의 제곱에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 앞으로 마이너스 1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3보다는 약간 9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주어진 요거 이해하셨으면은 자, 하나 더 필기하시고 갈게요. 자, 뭐냐면요, 주어진 요 A에 B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요 밑을 어떻게 빠르게 통일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 M제곱을 해버린 거랑 여기에 M제곱을 해버리면 당연히 똑같아진다는 거죠. N분의 M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 하나도 좀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밑을 통일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밑통일 방법. 자, 그러면 주어진 얘도 다시 한번 빠르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밑을 9로 통일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제곱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된다? 제곱하면 된다. 1이라는 겁니다.
근데 3으로 통일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3의 제곱으로 하고 2분의 1을 밖으로 빼지 마시고요. 얘를 3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2분의 1 제곱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몇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2분의 1 제곱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3으로도 바로 통일이 된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구몬을 칠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가 여기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칠판 받으세요. 자, 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제곱은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고 나왔고요. 이놈의 값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원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풀이 가장 적응이 많이 되어 있는 풀이가 뭐냐면요. 이렇게 등호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하나의 문자로 잡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지수에서 우리가 활용하듯이.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 A, B, C라는 거를 다 하나의 문자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A를 B로 바꾸고 C를 B로 바꾸기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편한 것 뿐이에요. 전부 다 뭐 B도 A로, C도 A로, B도 A로, C도 A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죠? A는 K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오니까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는 K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C는 K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놈을 정리한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요, 여기에 있는 이 2분의 1은 분모로 빠져나갈 수 있죠. 얘들아, 이거 계산 하나만 할 거니까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서 보세요. 자, 여기는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뭐 계산하면은 15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푸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분의 1을 분모로 뺀다. 15분의 8을 분자로 뺀다. 그리고 로그 K의 K를 만드니 요놈이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다가 첫 번째 풀이인 겁니다. 따라오니까 근데 요놈을 2분의 1을 밖으로 빼지 마시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를 제곱하면 여기를 제곱해도 된다고 했죠. 식이 더 나왔다고. 그럼 여기 제곱을 왜 해요? K 만들려고. 그럼 이거 제곱하면 1인 거지? K 되는 거죠? 바로 제곱합니다. 그럼 로그 K 되고 이거 제곱하면 뭐 되는 거예요? K의 15분의 16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5분의 16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다각도로 푸셔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4번에 별표 3개 쳐주시고요. 여기다가 두 가지라고 써주세요. 두 가지. 그리고 첫 번째가 로그고요. 두 번째가 지수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로그는 항상 지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수가 로그고 로그가 지수는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수가 편합니까? 로그가 편합니까? 지수가 편하죠. 지수를 구분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로그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걔를 지수로 바꿔서 푸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첫 번째 풀이 로그에 대한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에 대한 풀이 보면은 x가 요거고 y가 얘인데 얘를 보면은 지금 밑이 다르기 때문에 x 더하기 y라는 건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돼요. 그럼 보니까 x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x분의 1, 즉 요놈의 무슨 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수? 역수. 그럼 역수는 어떻게 구한다? 얘하고 얘 자리를 바꿔치면 기가 역수가 된다는 거면서 x분의 1은 로그 6의 4인 거고요. y분의 1이라는 건 로그 6의 9가 되니까 역수 한번 해봤더니 밑이 6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6의 2개 더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그의 풀입니다. 따라오니까 자, 그 다음 지수에 대한 풀이 한번 가주시면요. 주어진 예를요. 로그를 항상 지수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준아, 이거 지수로 한번 불러보세요. 해버릇해야 됩니다. 오케이, 맞아요. 4x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지호야 이거 한번 불러보세요. 9의 y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어떤 문제냐면요. 어떤 문제인지 보이세요? 만든다라는 우리 지수 유형 기억나십니까? 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형태를 만들려면 6의 x분의 1은 4고 6의 y분의 1은 9니까 이 형태 만들려면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래서 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36이니까 주어진 얘는 2구나 이렇게 지수에 대한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로그하고 지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게 44번이었고요.
자, 4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칠판 보세요. 지금 다 유형적인 것들을 잠깐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딱 본 순간 여러분들은 입이 찢어지시면 됩니다. 이유는 밑이 통일되어 있는 착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난 주어진 예를요 A, B로 표현하라는 문제인데 45라는 거를 소인수분해주면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된다는 거예요. 해랍니까? 그러면 얘 빠르게 2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로 쪼개줄 수 있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따라오세요. 네,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니까 2A 더하기 B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2번에다가 별표 한 2개 정도 쳐주시고요. 자,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는지부터 갈게요. 자, 얘는 B가 밑이 50이에요. 그쵸? 근데 밑이 2인 걸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밑이 50인 걸 어떤 생각? 밑을 2로 바꿀 생각. 즉 밑변환 공식을 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는 밑이 2인 걸 알고 있는데 밑이 50인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밑을 2로 만들겠다. 즉 밑변환 공식이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실까요? 그래서 예를요 밑이 2인 걸로 바꾸면 밑을 2로 바꿔서 로그 2의 50, 로그 2의 24 이렇게 센스 있게 밑이 2인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50이라는 놈을요 로그 2에 소인수분해주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인 거고요. 주어진 얘는 로그 2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3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그리고 로그 2의 2 더하기 2 로그 2의 5 이렇게 바뀐 거예요. 따라가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어진 얘가 1이니까 얘는 3 얘가 A 여기 1 여기 B 대입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 얘가 46번이거든요. 따라옵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47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저번에도 가장 기본 문제 해주고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해서 막 역수를 취한다든지 이런 거 한 거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책방 보세요, 여러분들. 자, 좀 전에 문제하고의 차이점. 좀 전에 문제는 여기에는 이 밑과 여기는 이 밑이 똑같은 상황이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밑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밑을 어떻게 하실 생각? 통일하실 생각. 그래야지 연산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보시면 똑같은 숫자가 있지 않나요? 뭐가 있어요? 1라는 게 있으니까 밑을 2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그러면 밑을 2로 만들려면 얘하고 얘 자리를 바꿔야겠죠. 자리를 바꾸면 무슨 수가 된다? 역수가 된다는 거서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왜 들어야 되냐? 밑을 통일시켜야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나는 밑이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얘도 밑이 2인 걸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밑이 2인 걸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소인수분 해주시면은 로그 2에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얘는요 로그 2에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 한번 빨리 해볼게요. 자 얘들아 요거 뭐예요? 3인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니까 이렇게 적당히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놈은 이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주어진 요놈들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이게 47번이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49번 연산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49번에 이건 체크하고 갈게요. 자 2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2번에 그 말은 여기 이거 두 로그를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달라는 얘기죠. 로그량 곱하기에 대한 연산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및 변환 공식. 다시 로그의 곱하기에 대한 연산은 무조건 및 변환 공식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색깔펜으로 곱하기 로그의 곱하기 이렇게만 써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안 그래도 여러분 헷갈리는 연산이 그나마 괜찮아지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요 자 이런 놈이 약간 있죠 4번에. 그럼 얘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로그에 뭐라는 얘기? 나누기 하라는 얘기. 로그의 나누기가 뭐다? 로그 곱하기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자? 및 변환 공식으로 처리하자. 여기도 곱하기 있죠? 어떻게 처리하자? 및 변환 공식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밑 변환 공식으로 처리할 때 밑이 전부 다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통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가 제일 편하다? 10이 제일 편하다. 이유는 안 써도 되니까 그냥 편한 거예요. 선생님 기준에는. 자, 그럼 얘는 로그 9분의 로그 2 만들어주면 되고요. 얘도 로그 5분의 로그 4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3분의 로그 2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가 다시 분 뭐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분 뭐에다가 다시 쓰도록 할게요. 이거를 분모에 다시 쓴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에서 로그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 로그 3이라고 보이시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면 로그 3, 로그 3이 제곱이 됩니다. 따라옵니까? 자, 여기 로그 25가 그러면 5의 제곱이니까 이 로그 5인 거 괜찮으세요? 제곱 앞으로 빼니까 로그 지워준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로그 4가 로그 2 이런 거 보이세요? 2의 제곱이니까 2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지우고 다 지우고 숫자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 로그에 대한 곱하기 나누기는 및 변환 공식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오니까 이렇게 49번 연산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50번에 별표 5개 쳐주시고요. 무조건 시험에 낼 테니 지금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들 하나
이거 하나 반복해서 해서요. 로그 좀 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잘 안 되나요? 지금 다 했어요? 좋습니다. 로그 마스터네요. 자, 볼게요. 자, 얘를 증명을 하는 문제예요. 즉, A하고 C가 자리가 바뀐다는 걸 우리는 로그 밑변화 공식으로 하나 정리한 것 같은데 천천히 가볼게요. 예를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하래요. 그럼 로그의 정의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였냐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로그의 정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로그 B의 C라는 숫자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숫자는 A를 거듭 제곱해서 X를 만드는 얘가 밑으로 따라오고 얘가 여기 진수 자리에 따라오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해서 일단 가는 로그 A의 X 요 놈이 가가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양변을 밑을 C로 하는 로그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밑을 C를 밑으로 하는 로그로 표현하는 얘기는 밑변화 공식을 활용해서 전부 다 C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변화 공식을 가지고 C를 만들어주시면 로그 C의 B, 로그 C의 C 이가요 로그 C의 A, 로그 C의 X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근데 로그 C의 C가 뭐니까? 1이니까 일단 요 놈이 나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1 처리가 되고요. 요 놈이 다가 됩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밑변화 공식으로 로그 C로 다 표현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주어진 얘가 라고 나왔는데 자, 나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보시면 얘가 로그 C의 B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얘하고 자리 바꾸면 역수가 되니까 얘 뭐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로그 B의 C 이렇게 깔끔히 처리해주시면 얘가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 식 다시 볼게요. 로그의 정의. 네. 자, 그러면 로그 B의 C라는 놈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요 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로그 정의 잠시만요. 로그 CX 어디인지 얘가 로그 CX인 거예요. 지금 빼놨던 선생님이 즉 다음에 빼먹었습니다. 즉 다음에 여기가 있는 거죠. 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여기서 로그의 정의에서 x는 뭐란 얘기예요? x는 c의 로그 b의 c. 잘못 썼나? 이렇게 잘못 썼나? 로그 cx를 여기가 c의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 잠깐만 찾아주세요. 잘해서 다시 할게요. 왜냐면 여기다가 요거 다시 자, 양변을 C를 밑으로 하는 로그로 표현하면 주어진 얘를 C를 밑으로 하는 로그로 표현하니까 로그 C의 B 네 이거부터 쓸게요. 자, 로그 C의 A 네 로그 C의 X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같으니까 로그 C의 B 분의 로그 C의 C 이렇게 표현되니까 로그 C의 C가 1이니까 로그 C의 B 분의 1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주어진 얘가 나가 되는 거고요. 주어진 얘가 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아래. 그러면 로그 CX는 즉 루놈은 얘하고 얘를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요. 로그 C의
B 분의 로그 C의 A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로그 CX는 양변에다가 로그 C의 A를 곱해버리면 로그 C의 B인데 로그 C의 A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 보시면 밑변화 공식에 의해 여기 CC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얘를 로그 B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나, 얘가 다, 얘가 나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놈을 가지고 로그의 정의를 써주면 x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c의 로그 b의 a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구하려는 x, 요 놈이 x였는데 그 x가 얘랑 똑같다라고 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50번 좀 잘못 써놨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51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51번. 핵심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51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두 근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우야. 2차 방정식이 두 근 나오면 어떻게 해요? 2차 방정식이 두 근 나오면 우리 약간 본능적으로 유리면 어떻게 해요? 네, 근각계수요.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근각계수 관계는 무조건 쓰고 가는 것 같아요. 김지원 학생.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뭐 A, B 값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핵심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는 밑이 며칠 로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인 로그. 근데 여기는 밑도 다르니까 인생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얘를 밑을 바꿔야겠죠. 이게니까? 근데 나는 밑이 며칠 로그를 알고 있으니 2인 로그를 알고 있으니 얘도 밑이 며칠 로그를 바꾸겠다? 2인 로그를 바꾸겠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유는 밑을 알고 있는 거를 항상 활용하고 밑이 통일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이를 xy라고 한번 해보면요. x 더하기 y가 5고요. x, y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자, 근데 얘를 물어봤다는 얘기는요.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를 물어본 거고요. 통분해 주시면 x, y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요거 가지고 요거 못
로그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하지만 요거는 단순히 풀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핵심은 미토일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밑을 활용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 끝난 거고 이제 상용 로그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상용 로그. 자, 노트에 꽂아주시고요. 자, 상용 로그 들어갈게요. 자, 상용 로그는 어떤 걸 상용 로그 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상용은 어떤 걸 상용 로그 하는지 기억나세요? 위치 실인 거. 많이 사용되는 로그. 이런 걸 상용 로그라고 부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상용 로그는 위치 실인 로그를 그냥 상용 로그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상용 로그 단원에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상용 로그의 핵심은요, 주어진 이러한 상용 로그를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버렸어. 저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고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뭔지의 특이점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상용 로그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정수 부분을 일반적으로 n이라고 잡고요,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잡는데 소수 부분을 볼 때는 소수 부분은 항상 음수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걸 소수 부분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계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2.3이라는 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쪼개면 이렇게 된다는 거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2.3이라는 거의 정수 부분은 뭘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이라고 하면 이게 소수 부분이 아니라고요.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0.7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정수 부분이 뭐고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이 0.7이라고 읽어주는 거지. 이렇게 읽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의 특징을 알아보자.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할 건데요. 로그에서는 그 쓸데없는 짓이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주어진 로그를요, 정수하고 소수로 쪼갭니다. 그 다음에요, 그 정수하고 소수를요, 다시 로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n을 로그, 미치 10의 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로그 10의 n제곱, 얘가 n이라는 거예요. 다시 로그로 표현을 하면 돼요. 왠지 이해됩니까? n 빠져나가고 로그 10의 10이 1이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알파라는 요놈을 내가 로그로 표현을 해보면요,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로그는 k. 얼마가 되는 한 자릿수로 표현이 됩니다. 왜인지 보여드릴게요. 왜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 1보다 크고 로그 10보다 작은 어떤 수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0이죠. 얘가 뭐예요? 1이죠.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수는 당연히 0. 얼마라는 수가 되는 거죠.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맞나요? 그럼 내가 얘를 로그로 표현하면은 로그인데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수가 여기 들어와야 돼. 그럼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몇 자리 자연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한 자리 자연수.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한 자리 형태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거 다시 소수 부분을 로그로 표현하면 한 자리 자연수가 된다. 자연수는 아니 정확히 소수 부분을 로그로 표현하면 한 자리인 어떤 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따라옵니까? 그 다음 주어진 이 로그를 다시 합치합니다. 다시 합치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k. 얼마 곱하기 10의 n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애초에 얘가 로그 몇이었어요? 로그 a였던 거죠. 이 수가 a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자,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늘 노트 필기 해놓으시고 거기에서 완벽하게 조금 일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 로그 A를 정수하고 소수로 쪼갠다. 두 번째, 그 정수하고 소수로 쪼갠 걸 다시 로그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얘를 다시 로그로 표현하고 다시 로그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어진 이 로그하고 로그 요게 얘가 로그 A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로그를 정수로 쪼개요. 근데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로그로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얘랑 얘는 똑같아지겠죠. 이 과정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로그를 정수수로 쪼갠다. 그 정수수로 쪼갠 걸 다시 어떻게 한다? 로그화한다. 오케이? 그럼 이런 특징이 보인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정수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 이렇게 정수분이 n이라는 것.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러면 이 정수분은요, 이 a의 자릿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정수분은 이 a의 무슨 수를 의미한다? 자릿수를 의미한다. 정수분 n이라는 건 a의 자릿수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이 소수분이 의미하는 건 뭐가 될까요? 소수분은 이렇게 바뀌죠. 맞나요? 소수분은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가 a잖아요. 소수분은 a의 숫자의 형태, a의 숫자 배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수분은 a의 숫자 배열, 수 배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수 부분이 다르면 자릿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A의 자릿수가 달라져요. 반대로 정수분이 같으면 A의 자릿수가 똑같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 이거 볼게요. 소수 부분이 같으면 A의 숫자 배열이 같은 거예요. 소수 부분이 같으면 A의 숫자 배열이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의 숫자 배열이 같으면 A의 수배열이 같으면 로그 A의 소수분이 같은 겁니다. 로그 A의 소수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사용로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좋은 거고요. 완벽히 이해하시면 좋은 거고요. 그 이해를 돕고자 선생님이 예제 풀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제 이해를 돕고자 자, 보세요. 신도만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해주시면 되고요. 자, 5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거. 자, 여기가 몇 자릿수입니까, 여러분들? 한 자릿수죠. 한 자릿수. 로그에서 한 자릿수가 의미하는 건 무슨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소수 부분. 로그에서 한 자릿수가 의미하는 건 무조건 소수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필기. 한 자릿수,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자, 체크 포인트는 두 번째. 자, 요놈하고요. 요놈을 보니까 숫자 배열이 어때요? 똑같죠? 숫자 배열이 똑같으면 뭐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소수 부분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로그 264라는 거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쪼개려면 소수 부분은 한 자리이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한 자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 자리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소수 부분. 그 다음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는 이걸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요. 로그 2.64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상호야수 쪽에서 봐라. 로그 2.64 곱하기 얘는 1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로그 2.64 곱하기 10의 세제곱분의 1, 1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럼 보세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요. 로그 2.64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2죠? 얘가 2예요. 자, 그 다음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소수분 0.4116이죠. 맞습니까? 자, 요 놈하고 요 놈하고의 숫자 배열이 어떠니? 똑같으니 뭐가 똑같다? 소수분이 똑같다. 숫자 배열이 똑같으니 뭐가 똑같다? 소수분이 똑같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주어진 얘가 0.4116이고요. 얘가 4이기 때문에 4 더하기 0.4116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따라옵니까? 자, 유놈하고 유놈이 숫자 배열이 어때요? 264. 0은 치웁니다. 여기 뒤에 0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숫자 배열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뭐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소수분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소수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저런 특징이 사용로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여러분들. 자, 10분의 1이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64니까 0.4116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숫자 부분 똑같으니까, 배열이 똑같으니까 소수 부분 똑같이 나온다고요. 자, 근데 얘하고 얘는 뭐가 다른 거예요? 숫자 배열은 똑같은데 자릿수가 다른 거죠? 자릿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수 부분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마찬가지로 요놈 보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0.4116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징을 우리가 적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일반화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쓸게요. 공식 암기. 근데 내신용이니까 지금은 잠깐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내실 때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n이 뭐냐면 정수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여기 다시 한번 써주세요. 여기 사이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로그 a가 n 플러스 알파인데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로그 a의 정수 부분은 자릿수라고 설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자릿수에서 뛰어넘어서 정수 부분이 1, 2, 3이면 어떤 몇 자리 자릿수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세요. 자, n이 2예요. 몇 자릿수 나왔어요? 세 자릿수 나왔죠. n이 4예요. 몇 자릿수 나왔어요? 5자릿수 나왔죠. n이 0이에요. 몇 자릿수 나왔어요? 한 자릿수 나왔죠. 맞습니까? 그 말은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a라는 수는 n 플러스 1자릿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4면 5자릿수, 여기가 2면 3자릿수, 여기가 0이면 1자릿수. 정수에다가 1을 더한 것만큼 자릿수를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두 번째, n이 0보다 작다면요. n이 0보다 작다면 n은, 자 보세요. n이 0보다 작은 거 한번 볼게요. 자, n이 음수예요. 그럼 얘는 0.264죠. n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얘는 0.0264죠.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요. a는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따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여기 소수 n번째 자리에서 소수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서 소수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음수죠? 그럼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역을 수가. 자, 여기 정수분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영역을 수가 난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을 증명한 게 여기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실제 공부해야 될 거는 이 형태에 대한 증명의 과정이고, 나머지 이 형태를 하나하나 공부해 주시는 게 선으로 루프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래다가 예제까지 적어놓으면 너무 좋으니 예제까지 한번 가자고요. 이를 듣고 예제까지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자, 갑니다. 로그 234라는 애가 있는데, 자 보세요. 얘는 몇 자리 자릿수입니까? 세 자리 자릿수죠. 그럼 정수분이 뭐란 얘기예요? 2점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 자리 자릿수면은 정수분이 2가 된다. 그럼 이거를 증명까지 한번 해보면, 자, 요놈의 정수분 구하는 방법 기억나세요? 오늘 정수분 배우는 건 루트에 대해서 했고, 세제곱에 대해서 배우고, 로그에서 했단 말이에요. 왼쪽도 정수로 만들고, 오른쪽도 정수로 만드는 게 팀이었어요. 그럼 얘는 10의 제곱이 100보다는 크죠? 5보다는 작아요. 10의 세제곱이 1000보다 작은 거예요.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다라는 게 뭐냐면 세 자리짜리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다. 세 자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니까 얘가 2점 얼마가 된다. 이렇게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놈이 세 자릿수이기 때문에 정수분은 2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연습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로그 1789라는 애가 있어요. 몇 자리 자릿수입니까? 4자리 자릿수죠. 그럼 이놈의 정수분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를 바로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자, 로그 0.0078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영향수가 나왔어요? 세 번째 자리. 그럼 이놈의 정수분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러한 특징이 상응 로그였던 겁니다. 오케이? 이거 오늘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끄덕끄덕 해당하면서 하는 거지 단순히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 절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문제 푸는 건 절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연습 55번 딱 한 문제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여기 지워도 될까요? 한 문제만 하고 칩시다, 여러분들. 근데 1시부터 점심 시간이에요? 괜찮아요? 자, 55번 볼게요. 마구잡이로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보고 따라오세요.
자, 일단 여기가 한 자릿수죠. 한 자릿수는 소수 부분을 의미한다는 거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 자릿수는 소수 부분을 의미한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상용 로그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지는데요. 소수 부분이 어때요? 같죠? 그럼 뭐가 똑같다? 숫자 배열이 똑같을 것이다. 오케이? 숫자 배열이 똑같을 것이다. 근데 여기 정수 부분이 2니까 몇 자리 자주 쓸 것이다? 세 자리 자주 쓸 것이다. 그럼 요놈하고 숫자 배열이 똑같고 세 자리 자주 쓰니까 이거 로그 345가 된다. 이거는 개념하에 완벽하게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면 사용 로그의 핵심은 정수 소수로 쪼개고 그 쪼갠 걸 다시 로그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수 쪼개기 2라는 거는 로그 10의 제곱인 거고요. 얘가 로그로 뭐냐면 걔가 로그 0.345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3.45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니까 로그 345구나라고 해서 A를 345 이렇게 구해주는 게 정석적인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개념을 바탕으로 빠르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요거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자, 얘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수를 쪼개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더하기 0.5378 이렇게 정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소수분이 똑같으니까 뭐가 똑같아요? 숫자 별이 똑같아요. 얘도 3, 4, 5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수가 나와서 이렇게 생긴 애가 되는 거예요. 개념하에 빠르게 푸시는 겁니다. 근데 얘를 다시 정석적으로 상용로그의 핵심은 정수 소수로 쪼개고 그 놈을 다시 로그로 표현해주면 얘가 로그 3.45가 되니까 로그 3.45에다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의미하는 게 1000분의 1을 해주면 그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나요? 지금 잘 따라오면 그냥 쭉 하고 10분 더 줄게요. 점심시간 할게요. 길게. 그게 낫죠. 맞죠? 인정? 왜냐면 지금 10분 쉬어버리면 20분하고 또 가버려요. 그래서 미안하지 마. 자, 근데 1, 2분 정도 뭐만 좀 풀어볼까요? 안 풀어도 돼요. 제가 좀 찌뿌니까 제가 푸는 겁니다. 제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좀 앞에는 로그에 대해서 연산 과정 어떻게 하는지를 선생님이 조금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사용 로그, 미치 시계 로그의 특징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항상 과제하기 전에 개념부터 먼저 쭉 읽고 정독하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이게 내 거가 되지 단순히 문제 푸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1번 로그 3에 오는 거 2번 로그 0.6에 0.24를 자, 보세요. 이 문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드릴 텐데요. 노트에다가 이걸 써주세요. 노트에다가는요. 로그 2와 로그 3을 알면 물음표까지 해주고 그 아래다가 한번 쭉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그 막 시중교재 할 때도 단순히 개념만 가르치고 문제만을 풀진 않잖아요.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갈게요. 자, 로그 2라는 애가요. 선생님은 얘가 0.3010이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선생님 너무 많이 보니까 로그 3이라는 게 0.477이라고 외우고 있어요. 근데 얘를 0.47이라고 편의상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어림값이 여러분들 루트 1.4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루트 7.3, 1.7 아닌가? 아니옵니다. 그래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하고 이걸 알면 첫 번째 2를 제외한 로그 4를 알 수 있냐? 로그 5를 알 수 있냐? 로그 7을 알 수 있냐? 로그 8을 알 수 있냐? 로그 9를 알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내가 로그 2랑 로그 3을 알면 로그 4를 알 수 있을까요?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로그 2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로그 2가 0.3이니까 얘가 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0.1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그 1을 알면 로그 4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로그 8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얘는 2의 세제곱이죠. 그럼 3은 로그 2가 되죠. 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0.9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로그 5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우야, 로그 5 알 수 있나요? 네. 자, 그럼 로그 9 알 수 있을까요? 3의 제곱이니까, 이 로그 3이니까. 그러니까 0.94가 된다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로그 7, 이 7이라는 건요, 어떤 수를 써도 알지 못합니다. 7이라는 게 2하고 3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요, 로그 2가 제일 중요해요. 로그 5가 제일 중요해요. 모를 것 같죠?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요, 그거 알 수 있어요. 여기다 별 치고 로그 2를 알면 로그 5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로그 2와 로그 5를 더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로그 뭐가 돼요? 10이 되죠. 로그 10이 뭐예요? 1이죠. 로그 2랑 로그 5를 더하면 1이에요. 그럼 로그 2가 0.3이니까 로그 5는 뭐라는 얘기예요? 0.7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로그는요, 여러분들 하나를 안다고 하면요, 그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 이거 아는데 왜 이상한 거, 뭐 로그 3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고민인 건데요. 로그 2를 알면 로그 5를 알 수 있다. 로그 2와 로그 5를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5는 결론적으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0.7가 이렇게 빠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로그를 한 번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일단 굉장히 안 잊고 와야 돼요. 왜 안 잊고 올까요? 나는 미치 몇일 로그를 알고 있는데 11로그를 알고 있는 미치 몇이다? 3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미치 12걸로 바꿔주자. 자, 그러면 로그 3은 문제에서 B라고 나와 있고 로그 5를 구해야 되는데 로그 2가 A니까 로그 5는 뭐일 수밖에 없다. 더해서 1이 되게끔 1 A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기를 바로 체크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로그 2랑 로그 5를 더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56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로그 2를 알면 로그 5를 알 수 있다 써주세요. 로그 2를 알면 로그 5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로그 2와 로그 5를 더하면 1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 2번 갈게요, 여러분들. 자, 얘들도 마찬가지고요. 로그 0.6 미치 10인 걸로 바꿔줘야 되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요, 로그 0.24라는 건 100분의 24고요. 로그 0.6이라는 건 10분의 6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분수로 바꿔주니까. 그러면 얘는 또요, 로그 24는요, 로그 100분의 24는 로그 24 마이너스 로그 100 이렇게 바뀌죠? 로그 6 마이너스 로그 10 이렇게 바뀌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3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로그 2 더하기 로그 3 표현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얘는 2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로그 6도 마찬가지로 했죠? 로그 6 뭐야? 얘들아 왜 얘기하지? 4, 5 다음에 왜 7이야? 근데 할 수 있죠? 로그 1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니까 뭐 이상하게 써도 되고 맞습니다.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 로그 6 동안 그렇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얘가 56번이었어요.
이해되실까요? 내가 이렇게 로그를 자세하게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자, 58번에 1번 잠깐 복습할 겸 좀 빠르게 가볼게요. 자, 선생님은 1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도 일단 x로 만들어주려면 얘를 2로그 x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그 x로 바꿔서 표현하면 얘가 2로 나누니까 1.5, 0, 5, 6, 5, 0, 5, 1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이 x에 뭐를 의미하고 자릿수를 의미하고, 사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이 x에 뭐를 의미한다? 숫자 배열을 의미한다. 그럼 내가 x를 찾으려면 일단 여기가 1이기 때문에 x는 몇 자리 안에 쓸 것이고 두 자리일 것이고 소수 부분이 0.5051인 로그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여기서 표 보세요. 소수 부분이 0.5051인 걸 찾아보니 그게 3.20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3.2 그리고 저기 0까지. 이걸 읽을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표? 네, 그래서 로그 3.20이라는 숫자가 0.5051이라고 표를 보니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내가 요거를 개념이 빠삭해서 개념 하에 푼다면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숫자 배열이 똑같다 해도 3.2억 600이랑 똑같은 숫자인데 몇 자리 써야 된다고요? 두 자리 수. 그럼 이 x는 뭐가 된다? 32가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 개념 어차피 까먹을 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사용 로그의 핵심은 정수소수로 쪼개고 걔를 다시 로그로 만든다는 저는 그거에 꽂혔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자, 예를요 정수소수로 쪼갭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로그로 만들면 로그 10이 되고요. 얘가 로그 3.20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다시 로그를 합쳐보니까 얘가 로그 32가 되는 거예요. 아, 주어진 얘가 x가 되겠네요. 로그 따져보면 80이 됩니다. 정수소수로 쪼개고 다시 로그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로그 루트 y 갑니다. 자, 얘는요 2분의 1이 앞으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럼 양쪽에 일단 내가 y를 구하려면 2배 해줘야겠죠? 2배 해서 로그 y는 마이너스 0.5058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준아 이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여기 소수분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1 더하기 0.4941로 읽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는 소수 몇 번째에서 처음에 0을 써요? 첫 번째 약에서 얘가 의미하는 숫자래요. 자, 0.494에 찾으세요. 3.12죠. 얘가 로그 3.1인 거고요. 오케이? 주어진 얘를 로그로 바꾸니까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분의 1인 거니까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뀌고 여기 곱하기로 바뀌고 그래서 답이 0.312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0.312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직접 푸셔야 돼요. 과제할 때 필기놓고 구경문과 풀어줬는데 진짜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유형만 남은 거고요. 요거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한 유형 더 있구나. 그다음에 시험 문제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와서는 시험 문제만 하고 딱 끝낼 거예요. 시험 문제 5문제밖에 없고요. 그거 하는 게 한 30분, 25분 정도면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쉬웁니다. 자, 59번 갈게요.
별표 3개 쳐주시고요. 59번 별표 3개 쳐주시고 60번이랑 쭉 같이 연결해서 유형 써주세요. 유형. 그리고 시험에 무조건 낼게요. 59번이면 60번인데. 두 문제하고 끝낼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로그 x의 제곱과 이놈의 차가 정수래요. 그러면 차가 정수라고 나왔으니까 분명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분명히 얘가 정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일단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근데 주어진 얘는 지금 미치식으로 똑같으니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면 로그 x제곱을 x의 3분의 1로 빼기니까 나누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로그 x의 2-3분의 1인 거니까 로그 x의 3분의 5 일단 이렇게 써지는데 얘가 정수가 돼요. 이렇게까지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이게입니까? 자,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쭉 품에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은 건 얘를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항상 활용을 모든 걸 다 해야지 활용하지 않는 거는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는 x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요 놈이 정수인데 요 놈의 범위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또 하나 방법은 로그 x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양쪽에 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1이죠. 얘가 뭐가 돼요? 2잖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3분의 5 로그 x의 범위죠. 그러니까 양쪽에 3분의 5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 놈이 무슨 문제에서 무수라고 나왔어요? 정수라고 나왔죠. 그러면 얘가 1점 얼마나 3점 얼마나 가능한 점수는 뭐라고 밖에 없는 거예요? 2랑 3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결론 3분의 5 로그 x가 2하고 3이다. 로그 x가 양쪽에 5분의 3을 곱하니 5분의 6과 5분의 9가 된다. 그럼 여기서 질문. 유리마, 로그 x가 5분의 6이라는 얘기는 x는 로그의 정의 뭐라고 써야 됩니까? 10에 5분의 6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뭐 헷갈리는데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로그 x가 5분의 9니까 x는 10의 5분의 9구나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보여주시고요. 이 두 개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요즘 문제 있어요?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리죠?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유형이라고 했는데 문제 펴주셔서요. 유형.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유형 정리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요. 어떠한 로그 A와 로그 B를 뺐는데 정수가 된다라는 이러한 유형이에요. 로그 A와 로그 B를 뺐는데 정수가 된다라는 어떠한 유형입니다. 그러면 59번 문제가 띄어하고 떠오르시면 돼요. 근데요,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만 나오면 애들이 여태까지 너무 잘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항상 표현을 다르게 좀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로그 A의 소수분과 로그 B의 소수분이 같다라는 이런 말이 있으면 자, 요놈의 소수분과 요놈의 소수분이 같아요. 그러면 대충 얘가 n 더하기 알파면 얘가 k 더하기 알파인 이런 상황이 나는 겁니다. 그럼 빼버리면 알파 지워지죠. 무슨 수가 돼요? 정수가 되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똑같이 푸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잘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이게 대세가 무슨 말이지?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얘가 일단 첫 번째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또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는요. 빼기가 있으면 항상 더하기로 있는 거니까 로그 A와 로그 B를 더해서 정수가 나온다라는 이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푸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어디를 폐가 시간 줄게요. 여기가 더하기로만 바뀌면 여기가 더하기로만 바뀌어서 요게 조금만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 범위만 조금만 달라지겠죠. 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더하기는 풀가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로그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이게 다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n 더하기 알파면 여기 하나가 소수부분 더해서 1 되면 되니까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해버리면 소수부분이 사라지고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면 잘 풀지만 이렇게 나오면 잘 풀지 못한다. 여기까지 유형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걸 바탕으로 60번 도전하시는 거예요. 60번 해봅니다. 똑같은 문제라고 느껴지시면 좋은 거고 뭐가 똑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자, 50분에 쉬는 시간 드리기로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풀게요. 이따가 타임 때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갑니다. x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일단 로그 x의 가우스를 씌운 게 이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얘를 두 가지로 빠르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이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얘들아, 가우스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뭐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맨날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가우스는 정수 부분을 읽는 게 가우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 어떻게 읽을 거냐면 x의 정수 부분을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우스 2.3이랑 가우스 마이너스 1.7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뭐? 2. 그 말은 요놈의 정수 부분이 뭐? 이런 얘기.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요놈의 정수 부분이 뭐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3이니까 정수 부분이라고 읽는 게 훨씬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가우스는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정수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이다라고 읽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정수 부분이라는 말은 로그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는 이런 범위로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아래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얘는요 이러한 수의 무슨 부분을 뺀 거예요? 정수 부분을 뺀 거죠. 그럼 뭐만 나와요? 수만 나올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로그 x분의 1의 무슨 부분? 소수부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소수부분이 어떻다는 문제예요? 같다라는 1번 문제랑 똑같은 거. 그럼 여기서 다시 하나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 정리. 이렇게 나오면 잘 푼다. 바꿔낸다. 근데 이렇게 나와도 잘 푸네. 바꿔낸다. 이거까지 씁시다. 다 어떻다? 똑같은 표현. 따라보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똑같이 문제 한번 적용. 아 소소분이 같다는 얘기는 더해서 점수가 된다는 얘기, 빼서 점수가 된다는 얘기, 빼서 점수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두 개를 빼는 겁니다. 3 로그 x에서요. 요 놈을 빼니까 여기가 x의 마이너스 더하기 x로 바뀝니다. 그래서 4 로그 x를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둘이 뺐더니 얘가 점수가 된다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4 로그 x가 정수니까 여기서 4개를 해봄으로써 4 로그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얘가 정수니까 가능한 정수는 8, 9, 10, 11이 되고 내가 구하려는 로그 x는 2, 4분의 9, 4분의 10, 4분의 11이 되고 결론 x를 10의 제곱, 10의 4분의 9제곱, 10의 4분의 10제곱, 10의 4분의 11제곱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두는 똑같은 문제다. 느껴지세요? 자 근데 위의 문제하고의 차이점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끝이에요 이제. 자 59번 문제는 x의 범위를 줬죠. 문제 보세요. x의 범위 줬죠. 그래서 그 x의 범위를 가지고 로그 x의 범위를 끄집어냈죠. 지금은 로그 x의 범위를 이렇게 주면 그나마 또 좋은데 걔를 이렇게 돌려 표현했죠. 표현이 다르니까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이해되세요? 표현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공부하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작업 시간.